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좀 세금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지 한 100일이 지났고요. 계속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까지는 국채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부양책을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세금을 통해서 부양책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 트릴리언 달러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계된 보통 뭐 저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으로 8년 동안인가요? 그렇게 하려는 그 미국의 그 기간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부양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그때 뭐 뉴딜 정책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필요한데 먼저 뉴스 같은 거 들으실 때 미국 세금에 대해서 이제 얼마 인상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식적으로 이제 좀 아셨을 만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태티카닷컴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정보 통계 자료들 모아놓는 곳인데 여기서 발표한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의 2019년도 가구당 그죠? 가구당 이 인컴이니까 수익이죠. 가구당 수익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맨 밑에가 1년에 가구에서 한 15,000불 버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위가 가구당 1년에 20만 불 이제 이상 버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가 5만 불에서 7만 4,990불이니까 7만 5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5만에서 7만 5천까지는 이제 이렇게 중간쯤 되는데 미국이 한 6만 불, 6만 5천 불 이 정도 뭐 요즘에 글쎄 중간 GDP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억하기로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퍼센트가 16.5%고요. 그 다음에 1년에 15,000불 이하로 버는 가구가 9.1%, 그 다음에 20만 불 이상 버는 가구가 10.3% 이렇게 이제 퍼센트가 나옵니다. 요 표를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미국의 이제 세금 관련 얘기 나올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세금 얘기할 때, 이 100만 불 이상, 1년에 100만 불 이상 버는, 이거는 가구라고는 안 했고요. 텍스페이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개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든 뭐 가구든 어쨌든, 1만 불, 100만 불, 그죠? 100만 불 이상 1년에 버는 사람들이 그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건 이제 가구라기보다는 사람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명이니까 어쨌든 뭐, 한 명이 벌든 아니면 부부가 벌든 그래서 100만 불 이상 되면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20만 불 이상이니까 여기서도 뭐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 탑이 될 건데 어, 미국 인구가 3억 한 5천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3억 5천인데 그 100만 불 이상 버는 분들이 50만 명이니까 퍼센트로 한번 해보면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0.14%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0.14% 안에 들어가는 미국에서 0.14% 들어가면은 아주 탑 중에 탑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탑 0.1%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1밀리언 할 때 요 이제 요 그림하고 1밀리언 그냥 이렇게 버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0.14% 쉽게 0.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다. 이런 걸 이제 하나 머리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부자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포브스지에 실린 건데 지난 8월 31일 지난해 8월 31일 날 이 테레사 길라두치라는 분이 이제 이 경제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은 아티클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포브스죠. 포브스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일부 이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쓰신 글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인컴이죠. 이 인컴이 35,000불보다 적은 사람, 적은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가구가 주식 갖고 있는 것이 한 8,400불어치 주식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소득군이죠. 고소득군이니까 막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20만 불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하이엔더에서 많이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그런 평균 주식 평균으로 주식 갖고 있는 보유량이 13만 9천 불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mong white median이니까 이거는 이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중에서도 백인들은 한 5만 1,000불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 중에서 흑인들은 12,000불어치의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히스패닉이라면 남미 쪽 분들이죠. 남미 쪽 중산층 분들은 11,000불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는 거는 왜 보셔야 되냐면은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뭐 이 그 양도 차익이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낸 것이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양도 주식 양도 차익, 뭐 시세 차익으로 내신 그 수익이 자기 인컴하고 합쳐서 100만 불이 넘은 사람들한테 뭐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대충 뭐 보통 미디움까지 간 게 안 되고 제일 많이 이제 부자들에서 13만 9천 불인데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시세 차익을 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돈이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 해당될 사람이 별로 없겠다는 것을 이제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가 이거 마지막까지 다 녹음됐다가 이 마지막 여기 3번 설명하려고 전에 목이 타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다 지워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다 앞에 영상에서 한번 제가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왜 이제 5월 달에 계속 팔고 있는지 4월 말부터 팔고 있는지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반 밑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1, 2, 3, 4분기가 있고 1분기 지나갔는데 1분기에 나온 GDP 성장률은 2분기에 나올 GDP 성장률, 2분기는 안 따갔죠. 6월달까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2분기에 나올 GDP 성장률보다는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에 나올 그 GDP 성장률은 3분기보다 크고 3분기에 나올 GDP 성장률은 4분기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분기에 GDP 성장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주니까 그러면 실적도 지금 이제 제일 좋게 나오고 앞으로는 그만한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로서는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앞으로 조금씩 나온다 그래도 지금처럼 좋지 않을 거니까 주가는 최고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달 이제 좀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매달 이제 좀 이렇게 실적을 정리하는 쪽으로 아니면 매 분기 실적을 정리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판매되는 게 지금 저기 시장에 이제 주식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그런 이유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고 왔을 때 봤을 때도 앞으로 계속 경기의 혜택을 받는 주식들만 이제 앞으로 괜찮은 주식들만 모으니까 그 경기 수혜주들만 이제 계속 좋게 올라가고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성장주라든지 기대주들은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5월 달인데 5월 달에서 6개월 지나서 보면은 4분기가 되죠. 그래서 뭐 5에다가 6도 하면은 11월 달이 되죠. 그래서 요 전인 10월 달과 12월 달 이게 이제 4분기지 않습니까? 4분기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1.7% 같이 갔다가 1.6%, 1.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만 4분기쯤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2%까지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런 뭐 단기라고는 하겠지만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집 살 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죠. 그 영어로 하면 이제 그게 모기지인데요. 이 모기지 론을 받는데 보통 30년 만기 국채의 그 이자율 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보통 30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2%보다 더 높아지는데 현재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1.5%니까 그리고 30년 만기 이렇게 하면 2점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쌀 때, 이자율이 쌀 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집 수요는 많은 반면에 신규 주택 건설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게 아니고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집 숫자는 적기 때문에 더 이제 주택이 좀 사고 싶은 사람이 몰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으로 지금 현재로는 이 모기지 론 신청한 그 금액 있죠. 금액 볼륨이 사상 최고치 거의 밑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 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집 새로 샀다는 거죠. 사고 그다음 더 살려고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는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은 이제 QE를 줄이는 거죠.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넷 옐런 쪽에서는 시장이 뜨거워지면 이자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 자넷 옐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펌프질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퍼링이 4분기가 되면은 파월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2008년도 때 경험을 봤을 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페드가 얘기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테이퍼링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적으로는 한 2022년, 내년이죠. 2022년쯤 돼서 한 6월달 되었을 때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나 되면은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2월 달부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텍스가 얘기가 이제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앞에 이전까지의 부양책은 국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양책을 썼지만 그 바이든하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2 트릴리언 달러의 인프라스트럭처 에 관한 그런 부양책은 앞으로 한 4년, 8년 정도 법률로 제정해서 이제 기간 산업을 투자하려고 기관 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세금을 인상해서
이제 인상된 세금에서 이제 충당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부자들 상대로 이제 그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법인세죠. 그래서 현재 21%까지 왔는데 30% 정도 뭐 35%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28%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월스트리트의 전망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뭐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팔았을 때 그 시세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세금을 매기겠다. 이제 그 소득을 좀 더 많이 올리겠다. 세금을 많이 더 올리겠다는 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속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계되는 상속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트럼프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은 상속세를 좀 바꿨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뭐 이제 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뭐 아들에게 50만 불 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50만 불 주면 아들은 저기 100만 불을 받는 거죠. 두 분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기존에 내지 않던 것을 트럼프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각각 100만 불씩 그래서 이제 아들이 200만 불 받는 것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앞으로 2년인가 이 정도 더 이제 2년인가 4년인가 더 있으면 그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속세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접근해서 상속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빠졌지만 미중 이야기가 있겠죠. 미중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G7 회의가 런던에서 이제 오픈하는데 런던에서 G7 그 주제가 Human Right and Democracy죠. 인권하고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제 이 뭐죠 연합체 동맹국하고 해서 중국 압박 정책을 하기 때문에 미중 간에 이제 그런 압력 뭐죠 이게 경쟁, 패권 전진, 패권 이 다툼도 이제 좀 더 압력이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점점 더 높아질 거니까 지금 2분기 봤을 때 이제 매달 좀 실적을 그냥 내는 걸 확정시키는 쪽으로 더 가고 싶고 특히 여름에 좀 시장을 떠나고 싶은 월스트리트의 이 펀드 매니저들, 부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말씀드렸고 CNBC 오늘 뉴스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CNBC After Hours라는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는데 이제 시장의 대체적인 뉴스를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오늘 제목이 IRS가 이제 앞으로 크립토 프로핏에 대해서도 이제 참 조사해서 보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화폐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뭐 다지코인,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이제 IRS가 해도 된다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허가해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허가해 주는 이제 뭐 이름이 존 도 서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도나 뭐 제인 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홍길동, 한국의 홍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비트코인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 커런시는 누가 갖고 있는지 누가 주고받는지 그게 이게 모르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팔아서 만약에 현금화 시켰다 그러면 이제 현금화 됐다는 거는 자기 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IRS가 그걸 이제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개인들이 그런
이익이 생겼을 때 IRS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2만 불 이상 그런 이제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에 대해서는 IRS가 보고 이제 세금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이 크립토 쪽은 조금 이제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좀 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갖고 있었던 라이엇이라는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엇을 좀 이런 게 좀 정리가 되기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갖고 있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엇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하고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위협적인 세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31 Exchanges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요만한 가격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집값이 이렇게 이제 붙었겠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요 집 판 것으로 다시 이제 새 집을 다시 이만한 가격으로 샀으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인가 1년인가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집을 사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새로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1031 exchange인데 요거를 없애버리면은 요때 이제 요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제 할 것이다. 하겠다는 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캐피탈 게인 텍스인데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이제 뭐 주식 앞에서 이제 표에 보셨던 것처럼 주식을 사고 팔아서 뭐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주식 갖고 있는 게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될 거고 보통 집을 사고 팔았을 때가 더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집을 사고 팔았을 때 생긴 그 양도소득세, 시세 차익이겠죠. 양도소득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이제 돈 버는 거 있죠. 근로소득세하고 합쳐서 100만 불이 넘을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뭐 36%인가 38%가 이제 최고 소득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43.6%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The Step Up in Basis Tax Benefi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이제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돈 벌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집이 있으신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 할아버지 집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집을 주시는 건 이제 상속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이 할아버지 평생 쓰시던 집이 한 채니까 자손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뭐 감면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집 샀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속받았을 때 집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익이 또 있죠. 그 차익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매기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 차액 플러스 제가 이래서 돈 번 돈 그 수익이 합쳐서 100만 불이 넘을 경우에 100만 불이 넘을 경우에 그때 이제 이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미국의 집을 평균 가격을 보면은 2019년도가 33만 불 정도, 33만 불 정도가 주택 그 평균 가격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게 한 34만 불 정도 주택 평균 가격이 미국의 주택 평균 가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 뭐 시골집이 있고 서울 강남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부동산도 따지면은 이제 부자 가세 일환이니까 주로 서울 강남에 해당된다고
미국식 서울 강남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미국에서 뭐 세금 문제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면 한 이 정도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